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장달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어제 이어 이 국회 개혁 운동을 굿 어셈블리 운동을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개혁을 하고 또 국민 전반적으로 이런 보편적인 국회 개혁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개혁을 밖에서 이제 아무리 주장해봤자 솔직히 법을 저거들이 만드는데 저거 대우를 저거가 정하니까 그냥 뭐 이런 부분에는 뭐 여야 뭐 극자 극우가 똘똘 뭉쳐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가끔 가다가 지가 좀 잘난 척 하려고 월급은 좀 깎아야 된다 쩐다 하지만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났지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자정이라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뭐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경과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그냥 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렇게 국회를 압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이 큰 과제가 예. 이 국회의원을 힘을 뺄 필요가 있다. 저는 힘이 없어져야 예, 예. 개혁도 된다 이래 보거든요. 예, 예. 지금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민원인 찾아와 기업인 찾아와 뭐 지역 가면 다 또 선거 때 말고는 대우받고 각종 이 지역에 뭡니까 유지들부터 시작해서 공공부서에 장들이 다 머리 숙이고 예, 언론에 또 말 한마디 하면 언론에 나 이러니까 솔직히 저렇게 대우받고 기사 있고 예? 차 기름 유지비까지 대주고 또 쓰고 다니는 카드는 후원금으로 대부분 해결되고 또 돈 떨어지면 또 출판 기념회 한번 하면 책 팔아서 돈 모으고 재산 축적도 돼. 솔직히 말하면 공식적으로 받는 거는 껌값이고 또 뒤로 예. 뭘 좀 받으니까 재산 축적들이 저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인데요. 예. 그 이제 지난 그 국회의원 하셨던 예.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예. 이제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하시다가 대학 교수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또 교수분들이 조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이 가장 편한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교수보다도 더 편한 직업이 국회의원이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국회의원 하고 나면 교수는 정말 웃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국회의원의 힘이 빠지지 않고 개혁이 되겠느냐는데 국회 개혁을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대선이나 이럴 때 보면 숫자를 100명으로 줄이자고 안철수처럼 가끔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러죠. 예, 그래서 숫자를 줄이면 그게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뭐 자주 인용한 이야기입니다만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정치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나오는데 이 IOC 위원은 몇 명쯤 됩니까? 약 지금 100 그렇죠. 잘 아시네요. 108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종신직이잖아요. 피파 집행위원은 종신직 하는 이제 70 일단은 옛날에는 종신직이었는데 지금 이제 만 70세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피파는 지금 집행위원은 집행을 몇 명 안 되고요. 저는 한 30명 미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할 때하고 올림픽 개최할 때하고 개최국이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뇌물을 미긴다고 해요.
지난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에요. 아주 짭짤하게 뇌물을 할 때마다 안 빠지고 예. 미긴다고 했고 한국도 유치할 때 또 짭짤하게 뇌물도 이렇게 뿌려서 유치했다고 해요. 예, 예. 자, 그런데 뇌물 액수가 이 피파가 그 IOC 위원보다 흔히 이제 생각할 때는 IOC 위원은 국가를 뭐 대표하고 어쩌고 해서 훨씬 셀 것 같지만 예. 뇌물 액수가 피파가 한 5배쯤 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저기는 100몇 명이고 여기는 20몇 명이니까 한마디로 로비값이 훨씬 세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무조건 좋다라는 게 만약에 국회의원이 지금 100명이 되면 안철수 말대로 100명을 줄이거나 뭐 이러면 몸값이 더 올라오는 거죠. 몸값이 올라가서 아마 국회의원 로비 뭐 100명만 잡으면 된다 하니까 더 치열하죠. 50명만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엄청난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거다. 그자 그러면 국회 개혁의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만큼 국회의원의 보수와 대우를 떨어뜨려서 확 늘려서 국회의원 권한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현재도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차이가 별 구별이 안 가는데 광역의원 역할까지 겸임하게 하면서 국회의원의 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3배로 늘리면 3.3배로 늘리면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3.3배로 줄이면 400만 원 조금 작게 주면 되잖아요. 자, 국회의원이 1000명이 되고 월급은 400만 원 이하고 보좌관은 1명씩만 해주고 나머지 중요한 공부를 할 때는 연구를 하거나 정책을 발표하거나 법안을 발표할 때는 풀제로 그냥 국회 뭡니까 입법처에서 입법조사처. 그냥 보좌관들을 두고 빌려주고 그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밤에 해버리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저녁에 회의에 좀 참가해서 기초단체를 감시하겠다 이렇게 가고 그리고 광역은 없애버리고 광역은 1000명이 되면 광역 역할까지 거의 다 커버를 하겠죠.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황 소장님의 그 취지는 실제 국회의원이 실제로 일을 하도록 정말 실제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환경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개혁이 맞습니다. 뭐 월급을 깎자라고 한다고 그게 개혁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400만 원 받고 1000명이나 돼서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이제 그러면 누가 절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배지 달고 다닌다고 뭐 그래 뭐 1000명이나 되는데 뭐 완전히 그냥 뻘밭에 개 끌듯이 많은데 뭐 내가 저 인간한테 숙여 로비는 아예 포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해봤자 정말 힘들고 뭐 남는 건 없겠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국회의원 하고자 흑심이 있는 사람은 다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났고 뭐 이거 사명감 있는 사람. 그럼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전문직이거나 사명감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국회의원을 봉사한다 생각하고 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회의 기능 자체가 자연스럽게 바뀌어가지 않겠는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얼마나 이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선망의 직이 되니까 젊은 친구들 20대 젊은 친구들까지 국회의원 되고자 지금 이거 하는 거 환장을 해가 또 젊은 사람들 뭐 배당 케이스로 해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그거 젊은 애들이 재수 조화가 어떻게 하나 주어서 하면요 평생 그거는 이제 인간 말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맛을 잊지 못해 갖고요. 애들 베리려면 그 국회의원 일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과감하게 국회의원을 아예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어깨 힘주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들지 않도록 애초부터 국회의 힘을 다 빼버리는 것이 방법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어떤 개혁,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의 본질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을 줄이되 실질적으로 정말 사명감 있고 뭐 의지가 있는 사람만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직에 지금보다는 좀 더 그 국회의원이 되는 문턱을 좀 더 낮춰진 낮추는 거죠. 예. 예. 저는 그게 그게 예.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좀 뭐 정대비나 정의원 같이 잘못 풀리는 게 아니고 본다면, 예. 그래가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내가 볼 때 수천 수만 명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장 변호사님도 변호사지만 본인 업보다 사회개혁을 위해서 활동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국회의원 좀 하세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되어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한 1000명쯤 되면 지금보다 3.3배가 늘어나요. 예.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욕심을 가지고 집안의 뭐 명예라든가 그러면 뭐 권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할 거 다 해먹어서 국회의원이나 해먹어야 되겠다고 폼 잡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뭐 로비를 받아가 돈을 좀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좀 젊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지금 전문성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 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건달 본 많거든요. 경력을 보면 반건달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성이 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를 의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하고는 물갈이가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토양을 예. 바꿔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어항이 있고 이제 그 물고기가 있을 때 예. 그냥 물고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 썩은 물도 썩은 물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특권도 줄이고, 그다음에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어떤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면 지금 보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좌진 채용은 사실 이게 고용은 채용은 국회 사무처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리는 것은 이제 의원실에서 부리잖아요. 그런데 그 급여도 우리 국민 혈세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직무의 성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또 국회 공무원이고, 그러면 저는 적어도 그 채용, 지금은 인턴까지 포함해서 9명인데, 뭐 9명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반은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의원실에 배정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일하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런 공정한 취업의 그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이고요. 저는 그게 공정이라고, 사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반이 아니라 다 한 명만 한 명만 개인 비서 같은. 뭐냐면 개인 비서처럼 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은밀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있겠죠. 입법 활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한 명만 자기가 그냥 입법처에 국회에 사무처에 추천해서 그 사람으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말하면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 4년. 그리고 뭐 자주 못 바꾸게 해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국회에서 시험 쳐서 솔직히 말하면 4급이 되려면 고시 공부해서 들어간 그렇죠. 사람이 10년이 있어야 4급이 되는데 그렇죠. 뭐 국회의원 편 들고 쫓아다니다가 그걸로 4급 보좌관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또 그게 바탕이 돼 가지고 뭐 청와대 또 정권 바뀌면 보좌관 맞아요. 중에서 좀 줄 잘 쓰거나 실력 있는 보좌관이 청와대 기어 들어가고, 지금 운동권의 저 토양 축적에 이 국회 보좌관 제도가 굉장히 기여했어요. 운동권 우파 쪽에 좌파 쪽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공채를 통해서 국회 입법처에서 한 명씩 빼고는 전부 시험 쳐서 하고, 그다음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한 명도 시험 쳐서 걸린 놈이라. 그것도 수준은 돼야지 하지. 수준도 안 되는 걸 그냥 가방 묵지로 데리고 다니는 거. 그래서 국회의원이 추천을 하되 기본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다 채용해서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의원실에 배정을 해주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그냥 국회에서 풀로 운영하고 풀로, 풀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자기가 어떻게 이걸 갖다 입법을 연구하겠다든지 또 뭘 이번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 계획서를 국회의원 지가 짜오라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사람을 붙여서 며칠짜리다라고 붙여주는 이런 식으로 저는 국회 이 보좌관 제도를 운영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지금은 국회의원 보좌관은 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 게 왜 또 필요한 거냐면 최근에 윤건영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미래연 있을 때 그 거기 미래연 직원을 허위로 국회 그 백운호 의원실 뭐 인턴으로 등록시켜서 그 또 급여를 또 착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150만 저는 받아. 지금의 그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얘기한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뭐 인턴인데 어떠냐라고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이라는 부분이 근무하지도 않고 월급 받아간다라는 건 불공정의 최악의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이라는 게 공공연하게 여기 인턴만 그럴까요? 곳곳에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월급을 받았다가 다시 상납하는 거. 이것도 국회의원하고 관계를 끊어야 맞습니다. 월급 다시 상납받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달 내 지역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지역구에 뭐 한 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월급을 토해내라. 이거는 지가 임명을 해서 네가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4급, 5급, 6급이 되었으니 네 월급을 내가 그대로는 다 못 주겠다. 나한테 토해내서 하고는 자 지역구 뭐 운영하고 이러려고 후원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원회가 받아서 챙기는 거는 별도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좌진들에 대한 기본적인 뭐 급여 경비는 다 우리 국민 혈세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 개인 착복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그런 케이스는 이미 지난 회기 때도 보면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또 실제로 또 당선 무효 판결 받아가지고 또 이 해결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뭐 저 자식들 품앗이도 있고 친인척. 니는 내 아들 좀 해주고. 그렇죠. 서로 이제 나는 또 네 아들 맞습니다.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품앗이하거나 또 친인척들 갖다 때리쓰거나 이런 식으로 국회에 1인당 9명을 갖다가 편법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지된다는 것은 이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탈법들을 다 저지르고 있다는 게 이게 옳으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공정하고 뭐 젊은이들에게 뭐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가 먼저 저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수당된 급여도 이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뭐 포괄적으로 이제 국민 4인 가족 뭐 기본 소득 정도로 400만 원 초반으로 낮춰야 된다 이랬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국회의 수입 구조가 더 큰 문제다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회 지금 한번 보세요. 상임위원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6개인가? 그렇죠. 정확히 거기에 위원장 있고 상임위에 또 간사가 여야에 있고 상임위 한 개당 또 간부가 그 3명이고 또 원내 대표가 있고 수석 뭐 원내 부대표가 있고 부대표단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국회에 지금 임원진들이 쭉 이렇게 뽑혀가고 그 다음에 무슨 특위가 있고 국회의장단이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실제 한 3분의 1이 이런저런 용도로 국회직을 맡으면서 별도로 거기서 또 엄청난 수익 등을 특수활동비 등으로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문제와 함께 저는 지금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이런 수당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의 어떤 활동의 실적, 어떤 그 충실도와 연계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의에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뭐 입법안 발의의 연구와 상관없이 일단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그 회사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성과와 연계하거나
실적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한도로 기본급여를 정해놓고 회의에 출석 횟수라든가 출석률이라든가 또는 뭐 법안 발의 수라든가 또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실제로 법안으로 채택되는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연계해서 저는 수당 개념 그런 연계되는 수당 개념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듣기로는 지금 지금의 여당 뭐 국회의원이 이제 그런 뭐 입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오히려 그런 거는 저는 지금의 야당이 그런 걸 오히려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이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않고 해서 상당히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수당 시스템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업무 추진비에 대한 그 집행 내역도 저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후원회에 돈 내는 사람 중에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솔직히 말하면 뭐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사업하는 뭐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후원회를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원회는 없애버려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후원회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요. 출판 기념회 없애야 된다. 출판 기념회는 그냥 책 내가 팔아라. 그리고 수입 신고해라. 예. 뭐 출판 기념회라고 별도로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엄청난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사실 출판 기념회 때 돈을요. 책 한 권 사고 1억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몇 번 전에 이제 아는 국회의원 이런 뭐 초청장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거기 가면 일단 사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안 살 수 예, 없죠.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강매지 뭐 강매.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쳐 나가야 할 그 국회의원의 어떤 그 특권 문화 아예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비리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 뭐 해외 출장 간다면서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뭐 이런 거 심지어 뭐 무슨 해외 무슨 저 공간 감사 간다고 가가지고 예. 거기서 무슨 뭐 여성하고 어떻게 돼 갖고 옛날에 제가 전지 잠깐 몸담고 있을 때 그 여성이요 편지를 보냈어요.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어떻게 결혼하기로 놓고는 한국으로 튀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도 지금 비일비재한 겁니다. 뭐 며칠 전에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 뭐 국회의원이 뭐 필리핀 뭐 예, 거기 저 라임에 예, 김봉현이 뭐, 예, 한것 관련해 가지고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업가들하고 어울려서 해외에 놀러 가고 뭐 이런 게 왜냐면 한국에서는 어디가 놀러 가면 눈치가 보여가 혹시 사고 칠까봐 딱 보면 해외로 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외유 중이다라고 보이지 않을 때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안 나왔을 때 보면요. 뻔뻔하게 개인적인 일로 놀러 가면서 대외적으로는 무슨 거대한 일을 하러 간 것처럼 해놓고 이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떠한 그 개혁 방안에 하나 내놓은 것이 뭐냐면 국회의원도 일정을 공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일정 공개제도.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차관 그다음에 이런 공공기관장은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자기 일정을 매일매일 공개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실제 그렇게 아주 충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쭉 주요 그 기관장 한번 살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 2개월치 뭐 그냥 아예 그 공개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도 있고 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며칠간 또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제도 저는 일정 공개 제도가 있어야 그러한 어떠한 외유성 무슨 해외 뭐 이런 실찰 명목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는 뭐 회의 참석 정보는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회의 참석 말고 나머지 국회의원의 어떤 공모와 관련된 일정이 있으면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열심히 그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회의 있고요. 참석 여부도 예. 공개하고. 예, 왜냐하면 당연히 옛날에 그렇습니다. 보면 낮에 저 비잖아요. 예. 억수로 바쁜 일 보러 갔구나 싶지요. 그런데 저 마포나 이런데 오피스텔이나 또 호텔에 예. 방아도 놓고 여자하고 같이 대낮에 들어앉은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예. 원하면 나중에 뭐 그런 사람 없다 하면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면 내가 이름을 까줄게요. 예. 그래서 그러한 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국회 어떤 회의 참석하고 또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 민원인 뭐 상담 그거 적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게는 뭔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는 또 그 유인책이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이러한 불필요한 이러한 그 외유성 뭐 해외 시찰이라든가 또는 뭐 그러한 사적인 그런 활동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 일정 공개 제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정책 간담 관련 내용 외에 나머지 지역에 있던 이런 민원성 행사나 그냥 축사성 행사에 예. 국회의원이 참여 못하도록 해야 된다. 예, 예, 국회의원은 정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뭐 이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 주말이나. 근데 국회의원 자체가 어디 가서 축사하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버려. 금지시키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하고 또 정책을 설명하러는 1년에 뭐 한 달에 2번이든 3번이든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국회의원 자체가 민원 해결사나 또 뇌물로 연결되는 부분에 그리고 얼기 가서 축사도 못하게 해야 돼요. 딱 보세요. 신라젠 같은 데 축사하고 그렇죠. 예. 병풍 역할을 하는 거죠. 병풍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뭔가가 이 사기꾼들한테나 뭐 또 있으니까. 로비 단체한테 예.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브앤테이크죠. 뭐 예. 하는 거 있으면 또 받는 거 있는 거. 그래서 저도 황소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사적인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도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회 청원 심사 규칙이라든가 뭐 진정 처리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 받고 뭐 이런 진정 접수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회 사무처에 인계를 한다거나 통보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명백히 위법 부당한 민원 해결입니다. 예. 이거 한다면 예.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예. 그런데 공공연하게 저도 직접적으로 그거 보고 듣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사기업인이 또는 개인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 저는 이것도 반드시 근절을 시켜야 할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국감기관이나 이런 데도 비관기관을 불러서 호통을 치면서 민원 해결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질의한 내용 중에 민원이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일을 하면 곧바로 뭐 한 달 징계, 2달 징계 이런 식으로 때려서 국회의원 활동을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이 급여도 정지시켜버리는. 예. 그럼 그렇게 3번쯤 걸리면 이제 국회의원을 뭐 3년 박탈시켜버리는데 예.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윤리 규정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윤리 규정을 높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전 더 저질화돼 간다고 봐요. 국회의원 수준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굿 어셈블리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사이트 나중에 이제 이 방송 나가고 밑에 제가 이제 댓글로 사이트 주소를 올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어떤 비위라든가 비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그거를 제보를 해주시거나 고발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 형사 고발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이 들어온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장달령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